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제가 그 도쿄 특파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그 한류 때문에 강의를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뭐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어디든 가고 있죠. 예.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민단의 간부들이나 또 제가 예전에 동경 특파원을 할 때 그 사귀었던 조총련 간부들도 좀 있죠. 예. 제가 90년 정도에는 그때는 뭐 보도 제작부에 있을 텐데 조총련에 대해서 제가 집중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2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해에 주는 한국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자상은 보통 한 10명 정도 1년에 받잖아요. 지금도 그게 아주 제 나름대로는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상이라 생각하죠. 기자로서는 최고의 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일본도 동경 특파원도 하고 그래서 조총련 쪽이나 민단 쪽의 간부들도 아무래도 자주 보고 또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미국의 델타 포스 특수작전에 의해서 IS의 수계였던 알 바그다디가 지난달 27일이죠 아마 그 델타 포스의 그 특별작전에 의해서 자폭해서 그 자리에 죽었지 않습니까? DNA 검사로 해가지고 그게 드러났죠. 그만큼 미국의 정보망이나 첩보작전은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죠. 예.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 때도 그랬고요. 이 특수부대는 정말 가공할 정도로 무서운 부대죠. 예.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만, 일당 100만을 하는 그런 특별한 부대죠, 부대. 그런데 그 알 바그다디에 관련돼서 최근에는 또 뭐 어제입니까? 그 누나인가 동생인가 그 가족이 또 다 또 생포가 됐잖아요. 일가족이 그죠. 예. 모든 정보에 의해서 미국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아시잖아요, 답을. 알 바그다디가 죽은 다음에 옛날에 그 독재자들이 뭐 후세인이다 뭐 전부 예? 오사마 빈 라덴이다 뭐 특수작전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라지는데 다음에 과연 누구가 될까?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그래서 북한의 민단 간부나 조총련 특히 흘러 들어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김정은 주변의 그 호위부대 경호 인력이죠. 호위무사들이 대폭 늘어났고요. 동선은 전혀 이제 잘 비밀스럽게 특별한 사람만 알고 그런데도 김정은이 과연 잠이 제대로 올까요? 미국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으로 이미 김정은이 어디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냥각, 그죠? 비누 크기, 이런 것까지 다 내려다보고 분석이 가능한 게 요즘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첩보 능력이고 모든 걸 다 한눈에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김정은이 아무리 숨고 숨어봐야 미국으로서 그걸 파가는 데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죠. 미국이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렸죠. 예.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세상은 또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아무리 미국을 협박을 해도 미국의 손안에 들어있다고 저희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뭐 금강산 개발도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의 시간은 이번 연말이 끝이다. 예? 우리 대한민국 쪽하고는 문재인 쪽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우리 미국하고 즉시 대화하겠다. 미국 빨리 나서라. 압박하고 있는데 트럼프나 미국 당국 폼페이오는 여전히 여유를 보이면서 크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전략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의 운명은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일가족 다 불안하겠죠. 핵심 간부들도 다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통일이 전혀 예상치 않게 어느 날 탁 현실화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계속 천천히 이거를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빠르게 북한에 손을 내밀고 퍼다 주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결국은 다 북한에 속았잖아요. 북한은 딱 하나입니다. 적화 통일. 그게 김일성의 생각, 김정일의 생각, 그걸 가르치는 게 주체사상이죠. 그걸 가르치는 게 주사파 아닙니까? 주체사상이고. 그런데 이 주체사상, 주사파에 물든 남쪽에 있는 우리 많은 세력들이 국가를 갖다가 북한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영 무시하고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못 살겠다고 탈출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예전처럼 그렇게 선의를 갖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이나 거기 일당 추구하는 그놈들에게 왜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까? 저쪽은 칼을 들고 미사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김일성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대 초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1970년대 중반쯤 되겠네요. 1970년대 중반쯤.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요. 70년대 초중반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의 무기를 강화하고 또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이런 걸 배우고 그럼으로써 플라토늄을 알아가지고 원폭을 만들려고 그랬죠. 우리도. 그죠? 미국이 그걸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 원폭 가지면 안 되니까 예? 그걸 핵무기를 못 갖도록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 놔뒀더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이 우리를 그래 얕잡아 보겠습니까? 그냥 심심하면 그냥 미사일 올해 들어서 지금 몇 발을 쐈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헤아리지도 못해요. 또 내일이라도 쏠지 모르죠.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단대해야 됩니다. 김정은은 요즘 잠이 안 올 겁니다. 언제든지 미국의 델타 포스가 김정은의 그 아무리 숨고 또 숨고 감추어도 미국은 훤히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미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알바그다디 작전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좌우지간 김정은 참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겠습니다. 김정은이 끝나야 또
통일이 올 겁니다. 예. 우리 모두 담대합시다.